자,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거래에 대한 거, 이제 회계 담당자로서 거래에 대한 걸 배우셨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문제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회계의 그 순환 과정을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잠깐 해드려 볼게요. 일단 회계 담당자는 이 거래라는 것을 먼저 구분할 수 있으셔야지 돼요. 거래. 여기도 네모 하나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근데 이 거래가 어,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이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을 먼저 하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 기록하면 된다. 기록할 필요 없다 그랬었고요. 회계상의 거래일 때만 기록한다. 그럼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다음에 내가 기록을 해야 된다면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계 기록 원리를 배웠던 거래의 8요소,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나누어서 기록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거래 8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결합관계라는 용어로 사용했단 말이죠. 결합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통합규정으로 배우셨던 그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 항목이고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발생이냐 소멸이냐 대부분은 1년 동안 발생만 한다 그랬죠. 자기 자리에서 그 관계로 기록을 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분계를 하기 위한 기초 연습일 뿐이지 실무나 자격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수행 업무는 분계를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와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들은 이렇게 거래 8요소에 의한 결합관계 갖고 연습을 해보셨고 여러분이 결합관계 요거 암기하는데 10분 달라고 그러셨는데 10분 걸렸어요. 말 듣는 순간 깨달았죠. 그걸 우리는 득도라 그래요. 순간의 깨달음이 여러분 많은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절약해질 수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뭐 그렇게 얻으니까 만족감도 높아지죠. 살면서 꼭 득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득도, 어떤 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많은 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만족감도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거래 8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거래가 특별하게 어떤 분류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거래의 종류가 생겼길래 여러분 이제 회계 담당자니까 거래 종류가 뭐가 있나 봤더니 첫 번째 교환거래라는 말이 있더라고 하죠. 교환거래는 어떻게 구분한다? 여러분이 거래를 기록해 봤더니 자산, 부채, 자본 즉 수익 비용 계정이 없다. 그러면 여기 교환거래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더라. 그다음에 거래를 기록해 봤더니 그 손익 계정이 있어. 그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있는데 거래 전체 금액하고 걔가 똑같더라. 그렇게 했을 때는 이는 우리 손익거래라고 구분을 하더라. 손익거래. 그다음에 거래를 기록했는데 수익과 비용 계정 중에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거래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밖에 안 되더라. 그런 걸 뭐라고 구분하기로 했다? 혼합거래라고 구분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래 파트에 대해서 설명할 수 나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회계상의 거래를 갖다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기록하는데 연 거래 결합 관계가 아니라 그 계정을 사용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하는데 그 회계상의 거래를 어디다 기록해야 되느냐면 분계장이라고 하는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분계장이라는 장부에 기록하더라. 근데 기록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느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래 결합 관계가 아니라 뭘로 기록한다 그랬었어요. 실무 업무에서는 분계라는 방법으로 분계장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계장의 특성이라는 게 회계상의 거래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이 기록한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기록하겠죠. 회계상의 거래. 두 번째 거래가 있다면 또 기록하겠죠.
세 번째 거래가 벌어지면 또 기록하겠죠.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기록했어. 그러면 그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난 걸 장부에다가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끝났어요. 내일. 그럼 또 그렇게 거래가 발생한 대로 순서대로 또 기록하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지나가게 되면 이 분기장에 기록된 순서는 거래가 발생된 대로 기록할 것이고 또 날짜별로 계속 기록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차후에 회계 1급 정도에서 물어보는 말 중에서 다음 설명하는 게 장부 중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요? 물어봐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자별로 기록을 하게 되더라. 요게 키워드예요. 그럼 무슨 장부를 설명하는 걸까? 지금 위에 있는 분기장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기장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장부라는 것도 한번 제가 쭉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회계상의 거래를 분기장에다가 분기한다. 요게 중요한 팩트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분기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계정이라는 거 배우시고 난 다음에 분기장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회계 담당자들은 또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캡처를 하나 띵 해놓고서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자, 여기까지만 먼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정의 뜻을 한번 보죠. 여기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간단하게 거래를 기록하는 단위, 이게 키워드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계정이라는 게 뭐예요? 거래를 기록하는 단위. 그래서 지난번에 자산, 부채, 자본, 그게 금액까지 제가 100, 80 이렇게 썼었죠. 그렇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계정, 부채 계정, 그 다음에 자본 계정 또는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계정이 바로 이렇게 거래를 기록하는 단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암기하셨던 자산의 그 이외에 많은 구분 계정들 있죠. 그것도 다 계정이라고 불러요. 그 따로따로 하나씩 다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정, 그다음에 수익도, 비용도, 자산도, 부채도 여러분이 암기했던 그 계정들은 다 거래 단위별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계정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실무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계정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잘 안 써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영어로 하면은 어카운트라고 부르거든요. ACCOUNT 어카운트라고 부르는데 이 어카운트는 기록하는 자리다. 그래서 계좌라고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그 은행에 계좌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개설했던 보통예금의 계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입금하거나 돈을 출금하거나 그러면 거기 숫자들이 딱딱딱 찍히죠. 근데 거기 통장에 보시게 되면 맡긴 금액, 차지신 금액 친절하게 해설까지 돼 있죠. 그렇게 어떤 숫자가 기록되는 자리 그걸 갖다는 계좌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우리 계좌 여기 회계에서도요 이렇게 계정을 갖다 쓰는 숫자 금액을 쓰는 자리를 저기 우리는 계좌라고 부를 건데 이 계정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영어로 어카운트를 소문자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이렇게 A하고 C 요게 어카운트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이렇게 쓰면은 자 봐요. 어카운트를 뭐라고 기록했어요? 다시 어카운트를 어떤 약자도 기록했어요? 강하게. 음, 잘 활용해요.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인 거야. 대리님이 막 일 시켜. 에이씨, 그렇고. 아, 기정이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 쓴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계정이라는 거 중간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계정이라는 게, 계정 과목들을 다 이제 외우셨는데, 기록하는 단위라고 썼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그 암기했던 그 계정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현금이었었죠.
근데 우리가 그 회계 담당자들이 기록할 때 말이죠. 이렇게 T자로 써놓고 여기 그 메뉴에 우리가 암기했던 계정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계정 과목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거래를 기록하는 단위, 거래를 기록하는 단위의 과목이다. 그래서 얘를 계정 과목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계정 과목 얘기하면 여러분이 암기하셨던 통합 계정이 됐던, 그다음에 구분 계정이 됐던 그 계정, 특히 통합 계정 말고 여기 구분 계정을 주로 많이 쓰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으로 통합 계정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분 계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정 과목을 써놓고 현금은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 그 자산 계정의 차변에는 우리 현금 증가한 거를 기록합니까? 감소한 거를 기록합니까? 증가한 거. 그러면 현금 계정에 대변에는 현금 계정이 현금이 증가한 걸 기록해요. 감소한 걸 기록해요. 그죠? 자, 그렇게 그 금액을 기록하는 자리를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계정 계좌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여기다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3천 이렇게 썼어요. 자, 이 만의 의미가 뭐예요? 현금이 10,000원 증가했다는 뜻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에다가. 그 다음에 대변에 3,000원을 표시하게 되면 얘는 현금이 3,000원 감소했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걸 보니까 우리 회사에 지금 현금이 잔액이 얼마 있을까요? 되게 쉽죠. 그런데 앞에서 배웠던 거 분기를 해서 차변 대변에 기록한 게 많이 있다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현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잔액은 얼마가 있는지 분기장에 기록된 걸로 보기에는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분기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 다음 파트에서 배우시게 될 그 얘가 이름이 총계정 원장이에요. 총계정 원장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번 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금이 총 이게 1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1년 동안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10,000원 들어왔죠? 1년 동안 현금 얼마를 썼어요? 3,000원. 잔액은 얼마 남아있죠? 한눈에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1년 동안 벌어진 상황을 금액 기준으로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앞에서 회계상의 거래를 분기해서 기록해 놓은 거를 분기장을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장부이기는 하지만 유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분기장을 더 보기 좋게 더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 적는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옮겨 적게 되는 단계는 우리 분계라는 거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나가기 전에 제가 계좌에다가 쓰세요. 계정 과목은 이거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갑자기 계정 과목이 뭐야? 계정, 은행 계좌 얘기하는 건가? 이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요즘은 왕따라고 한 거고 킹따라 그러나?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지금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왕을 갖다가 영어로 바꿨을 뿐이야. 좀 뭔가 세련되게 바꾸려면 킹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용어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할 걸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두 번째 거에 보시게 되면 계정의 분류,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에 뭐뭐 있다고 나와 있냐면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 계정에 뭐가 나와 있어요? 수익 계정, 비용 계정 나와 있는데 앞에서 그지같이 고생 많이 하고 다 외워놨더니 얘는 아주 되게 쉽게 보이죠. 그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좀 어렵게 공부해 놓으면 쉽게 하는 방법도 일단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하고 비슷하게 여러분이 어렵게 공부해서 쉽게 시험 볼래요? 쉽게 공부해서 어렵게 시험 볼래요? 그럼 뭐 바라는 건 당연히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니까 어렵게 공부하더라도
쉽게 자격증 시험 봐서 자격증 따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거 잘 따라오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금방 다 정확히 이것보다 더 자세히 암기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기 계정의 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계정의 형식은 뭘 뜻하느냐 하면, 계정이란 말 뜻이 그 거래를 기록하는 단위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 같은 게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매번 줄치고 글씨 쓰고 하니까 아주 짜증이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얘를 갖다가 딱 틀을 잡아서 저기 인쇄하면 장사가 좀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회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야 될 내용들을 다 적어놓고 얘를 갖다가 이제 인쇄할 수 있게끔 인쇄를 해서 그 종이를 묶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저기 그 문구점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겉펴지는 검정색 두꺼운 그 종이로, 딱딱한 종이로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그 무슨 뭐라 해야 되나, 그 천 같은 걸로 약간 누리끼리한 천으로 걔를 갖다가 재본을 해놨어요. 그리고 안에는 지금 이렇게처럼 종이 그 인쇄된 것들이 쭉 컬러풀하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거 팔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뭐 처음에 해서 파는 사람은 제 생각엔 떼돈 벌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지금 대체가 됐어. 시대가.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런 표들 있잖아요. 얘가 컴퓨터 안에 벌써 프로그램으로 다 짜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 굳이 장부를 살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장부를 안 사고요. 필요하면 그냥 프린터를 띵 누르잖아요. 그럼 A4 용지에 이런 모양들이 다 출력돼서 나와요. 그러니 옛날에는 장부를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 돈을 벌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장부 대신에 프린트를 누르면 컬러풀하게도 다 나오니까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겠어요? 프린터를 만든 사람일까? 잉크를 만든 사람일까? 어,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하게 되면 그 비즈니스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 사용하는 모양들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보고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표준시 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는 잔액시 계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여기 왼쪽 차변에는 날짜, 적요, 분면, 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대변에도 날짜, 적요, 분면, 금액 양쪽이 대칭으로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여기는 차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대변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차변에 기록해야 될 내용, 그다음에 이쪽은 대변에 기록해야 될 내용.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무상태표 설명할 때에도 이렇게 T자로 그려놓고서 여기 자산, 여기 부채, 자본 이렇게 T자로 썼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그 수기로 쓰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얘가 바로 T자, 그 약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보시게 되면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림 모양도 이렇게 T자로 되어 있죠. 반 나누어서 약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으니까. 그런데 날짜도 적고, 적요라는 말은, 한자어로 적요라는 말은 우리말로 지금 메모라는 뜻이에요. 거래가 일어났는데 거래에 대한 키워드를 적어서 간단하게 메모하면 보기가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분면, 분면이라는 것은 이거 종이를 장부에다가 매번 기록하다 보면은 그 종이 장수가 많이 넘어가겠죠. 근데 이 거래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메모를 해놓으면 찾아가기가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분면이라는 것은 분계장의 몇 페이지, 아까 분계장 배웠죠? 분계장의 몇 페이지에 현금 요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준식 기정은 우리 주로 수기로 의사소통할 때 지금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해서 쓰고,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T자 계정, T 계정이라고 줄여서 써요.
T자형 약식 계정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우리 그냥 실무적으로 T 계정 그러면 요거 표준식 계정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반면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잔액식 계정의 모양은요. 기록할 때 차변, 대변 이렇게 여기 끝에 몰려져 있어요. 지금 표준식 계정은 차변, 대변이 이렇게 금액을 적어 넣는 난이 떨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반면에 잔액식 계정은 차변, 대변이 붙어 있고 그 내용을 앞에서 요약해서 쓰게끔 되어 있고 잔액까지 나오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잔액식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 잔액식 계정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입력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표준식 계정이 아니라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는 잔액식 계정으로 본다. 간단하게 구분을 더 해보자면 표준식 계정은 수기로 서로 의사소통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잔액식 계정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세팅되어 있는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자체 내에서는 시험 문제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여기 장부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 설명을 해드린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요 내용인데 사실 요 내용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거래팔 요소를 이해했다면 지금 여기 계정 과목이 나와 있는 요 의미도 금방 이해를 하시게 될 거란 얘기죠. 왜?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자산 계정 나와 있죠. 자산은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죠. 부채는 어때요? 부채는 차변이 감소, 대변이 증가, 자본 계정은 자기 자리인 대변은 증가, 차변은 감소. 이건 금방 알겠죠? 여기 계정 과목을 표시할 때도 그 원리는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여기 어, 현금이 증가한 것을 10,000원이라고 써놨었고 감소한 것을 이렇게 3,000원이라고 써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액이 얼마예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실제 있는 금액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7,000원이 차변에 적히겠어요? 대변에 적히겠어요? 7,000원이라는 돈은 현금이 지금 있다는 뜻이죠. 그럼 현재 있는 거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그래요. 차변에 적죠. 얼마라고 적으면 돼요? 여기 7,000원 이렇게 있다고 적으면 현금 7,000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또 약속하는 건데 그 계정의 잔액은 자기 자리에 적는 거예요. 다시 그 잔액, 그 계정의 잔액은 항상 자기 자리에 적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알겠죠. 계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정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암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 이틀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시간 들여서 같이 꼭 암기하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거라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비용 계정은요 자기 자리가 차변이에요. 자기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서 1년 동안 계속 발생하다가 기말에 다 소멸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비용은 차변이 자기 자리인데 얘를 발생이라고 부르고 소멸을 시킬 때에는 대변에다가 기록하면 소멸이 되는 거다. 이게 그랬던 것이고요. 수익 계정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대변인데 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기말에 대변에 기록하게 되면 그 계정의 금액이 그만큼 소멸되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배웠던 대차 평균의 원리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용어와 거래의 이중성이란 그 용어를 갖다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이 좀 이따가 요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여러분 회계 담당자들이 판단한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라면 기록해야 되죠.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할 때는 차변 요소를 기록해야 되고 또 모두 기록해야 돼요. 대변 요소도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 요소,
대변 요소,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할 때 양쪽에다가 다 복식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의 이중성을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기록한 결과 차변의 합계 금액과 그다음에 대변의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바로 요 용어가 요 말이 무슨 뜻이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 요소, 대변 요소 기록하는 것이 하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 그 기록한 결과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해요. 기록을 했는데 차변의 합계 금액을 따져봤더니 1,000원, 대변의 합계 금액은 900원. 그러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그 누가 얘기해줘야지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게 되죠? 이거를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차변 금액, 대변 금액이 맞지 않으면 아 이거 뭐가 틀렸구나라는 거 금방 알게 된다. 그걸 여기 회계 용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대차 평균의 원리는요.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회계가 성립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많이 물어보겠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따가 여기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규정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 파트는 끝났는데요. 기출 확인 문제에서 지금 배웠던 거 여기 키워드가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저는 문제 안 읽어도 차변 합계라는 게 제가 키워드라고 그랬었죠. 그럼 얘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것도 하나만 잠깐 아까 처음 배웠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본금의 잔액은 자기 자리에 남는다 그랬죠. 잔액이 지금 대변에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다음에 토지는 자산 계정이죠. 잔액이 차변에 남아야 돼요? 대변에 남아야 돼요? 차변에 남아야 되는데 대변에 있죠. 그게 틀렸죠. 그다음에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남아야 되죠. 맞네요. 그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잔액이 어디 남아야 돼요? 자기 자리 대변에. 맞죠? 뭐가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렸다.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회계 배우면서 원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므로 의미이므로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계좌 원장을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계정 과목하고 계정 계좌 잔액 남는 건 배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기본 연습 문제를 보시게 되면 또 여기서 뭐를 갖다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물어보고 있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계정 구분하는 건 똑같은데요. 목적이 달라. 얘는 뭘 물어보려는 거예요? 계정 잔액이 어디 나오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공통되게 걔는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잔액이 어디 나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질문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요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걸 근간으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 내용 적어 보시고요. 밑에 계정 또 잔액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서 기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계정 과목 있잖아요. 얘는 지금 어떤 계정 과목을 설명하는 거예요? 16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더 뒤에 나와 있나? 총 34개.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줄긋기죠. 서로 반대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외상매출금의 반대가 뭐예요? 너무 잘 알아. 여기다 줄긋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들 지금 계속 뭐 연습하고 있어요. 기초 과정에서는 계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웠던 거니까 연습이 가능하지. 그게 외워지지 않았으면 이거 할 때마다 고통이고 괴로움 아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줄긋기도 재밌죠. 아니 알면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시간 이후부터 여기 그 다음 파트 분계와 전기 이제 나갈 건데요. 요 파트 한번 연습 문제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분 쉬었다가 그 분계 전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파트는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